보수 딴따라 이번 시간에는 의료개혁 총정리 두 번째 윤 어게인 그러나 실패한 정책이란 주제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2000년도에 있었던 그 의학분업 그 당시에 이제 정부와 의사계 간에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좌파 정부가 이제 의사들을 악마화했던 그런 배경 그리고 어찌됐든 타협점을 찾아서 그 뒤로 이제 줄곧 어쨌든 필수 의료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봉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의사 수를 10% 감축했고 그리고 전체 파일을 유지하면서 이때까지 이제 흘러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갑자기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 자, 의학 분업 때는 의사들이 파업한 이유가 생존권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약가 마진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렇다고 수가가 높아졌냐? 그 열악한 환경에 이제 생존권을 위협받으니까 이제 파업을 했던 거고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할 때 왜 또 다 파업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냐 하면 이번에는 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이게 뭐 밥그릇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파업을 한 의사들에 대해서 또 저번처럼 또 밥그릇 때문에 또 저렇게 또 한다. 그런 또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말을 또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어떤 사실관계를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발표를 하고 기존에 이제 3,058명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왜 확대를 하냐 들어보니 명분이 뭐냐고 들어보니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진다. 우리나라 말씀드렸다시피 K의료 세계 최고의 의료 저비용으로 고품질 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료의 질이 낮아졌대. 이게 근거가 없는 말이죠. 그 잘난 OECD 데이터를 이제 갖다 놓고 비교해봐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국민 대비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70% 수준으로 지금 미국, 일본과 비슷합니다. 1000명당 2.5명으로. 절대 낮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고 OECD 평균 수명이 83.3세인데 이제 일본이 34등이고 우리가 35등이에요. 굉장히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자, 의료기관 이용률은 OECD 평균의 2.5배 많은 진료. 그러니까 수가가 낮으니까 박리담회로 많이 뛰어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거죠. 자, 짧은 수술 대기 시간. 그거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데 가면은 의료가 하도 낙후돼 있으니까 그 뭐 웬만한 거는 기다리면서 다 낫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ECD 평균 백내장 수술 대기 3개월 이상 비율이 44%나 되는데 우리나라 무슨 뭐 백내장이든 뭐 무슨 맹장 수술이든 뭐 대기합니까? 기껏 오래 기다려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또 막 난리가 나죠. 또 민원 들어가고 빨리빨리 이런 또 문화가 있다 보니까 더 그렇고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대기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몇 개월 이상 대기한다 그러면 좀 난리 날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고 의료의 질을 생각했을 때도 낮은 사망률과 높은 치료 성적 굉장히 기술이 좋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수술 치료에서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2.6배 그러니까 최고 수준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10년에 10만 1,443명이었고 2020년에는 12만 9,294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 의사 수가 계속 동결인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는다고 얘기하냐. 자 보세요. 의사는 보통 뭐 대학 교수나 뭐 그런 일반 뭐 봉직이 아닌 이상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뭐 1세대 분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고령의 의사가 있는 반면에 새로 의사가 되면은 새로운 젊은 사람이 이제 의사가 돼서 활동을 하면 이미 또 고령 의사가 활동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또 3세대 의사가 또 들어오면 1세대, 2세대가 이미 다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충분히 이게 지금 OECD 평균의 2.6배로 늘고 있는데 여기서 2,000명을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마무시하게 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이가.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건강보험료 부담형이 늘어납니다. 보세요. 100명,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이면은 2,000명이 각각의 진료를 하면은 그 2,000명이 진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또 다 줘야 되잖아요.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수요가 공급을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의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강보험료 지금 뭐 넉넉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그 국민연금 포함해서 지금 나라가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꼬라지가 지금 탄탄하지 않은데 이런 아무 명분 없는 걸 가지고 또 국민 세금 올린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명분이라도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방에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의료의 질 이런 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그냥 끼워 넣기로 그냥 대의 명분처럼 달았던 타이틀인 거고 실제로 명분은 이거였죠. 지방에 의사가 없다. 근데 지방에도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이 말도 굉장히 어떤 포장된 말이죠. 정확한 말은 뭡니까?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지방에 필수 의료 의사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방에는 의사만 없습니까? 모든 인프라가 없잖아요. 뭐 공중보건이 군복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게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많았죠. 여자 의사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군대를 가면은 그래도 좀 채워지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 비율이 거의 1대1이다 보니까는 더 줄어든 거예요,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방이 지금 소멸되는 위기에 처해 있가지고 지금 뭐 없어지니 많이 하는데 거기 의사가 왜 늘어납니까? 웃기잖아요.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데 의사는 늘어나길 바래. 그게 지금 앞뒤가 말이 맞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 뭐 독도 울릉도에도 뭐 스타벅스 갖다 놔야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수요가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거지. 그거 텅텅 비어가는 곳에 왜 의사가 일부러 뭐하러 갑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분이 하나도 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 증가 속도가 빠른데 왜 필수 의료가 부족하냐? 이제 이게 이제 필수 의료의 몰락인데 몰락 이유가 늘 얘기했지만 이제 위태위태하게 K 의료가 지금 버티면서 이제 어떤 필수 의료과 전공의의 어떤 노동력을 갈아서 위태위태하게 유지가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보험 처리되는 비인기 종목 필수 의료잖아요. 일의 강도 대비 수입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뭐 이거 다 비인기 종목이죠. 여기서 또 이제 저출산을 해보니까 저출생 문제까지 더해져 버리니까 더 줄어든 거죠, 인원이. 그나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비보험 영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앞서 이 분야보다는 낫다 그래요. 근데 이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필수 의료가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죠, 지금. 그리고 따져보니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OECD 평균 대비 3.3배, 3배가 넘는 진료 건수. 그리고 의사 1인당 연간 수입이 OECD 평균 대비 1.5배. 근데 이런 3.3배인데 수입은 1.5배가 간대요. 이게 좀 이 형평성이 안 맞죠? 인구당 병상 숫자가 OECD 평균 대비 2.8배.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일수가 OECD 대비 2.5배. 다 압도적으로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 대비 83.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비용으로 높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다고요. 근데 뭐가 의료의 질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방의 의사를 강제로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그래서 이제 2,000명 확대하는데 그 2,000명의 한 80%를 지방에 이제 투입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의무 복무 기간이 한 10년이라 그러죠. 뭐 공공의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뒤에는 그럼 계속 있겠습니까? 지방 그 낙후된 지방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그 기간을 더 확장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명확하죠. 그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있다가 그거 딱 기간 딱 끝나면 홀랑 다 서울 가버리면 또 지방 또 텅텅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원한 이유가 전혀 없어 버리잖아. 국민 세금만 의료비만 늘어나는 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이 어떻게 강제로 그러면 또 헌법에 다 또 위반이야.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야 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건데 이거를 좀 강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지금의 좌파 정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또 다 법으로 다 뭐 개헌하듯이 해가지고 다 아마 뒤집어 엎어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헌법상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좌파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예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가 아까 그런 어떤 낮은 수가와 고강도 노동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때까지 뭐 새삼스럽게 늘 해왔잖아요. 의사가 감안하고 박리담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점점 이제 2010년 이후로 점점 증가해가지고 지금 완전 초박세게 이제 늘어났죠. 뭐가 늘어났냐? 의사 사법 리스크가 늘어났습니다. 민사 소송도 걸리고 형사 소송도 걸리고 이러는데 민사는 뭐 그냥 벌금 정도로 하면 된다 치더라도 형사 고발당해가지고 깜빵에 갔다 오고 막 징역 살고 의사 면허 뭐 취소될 수도 있고 뭐 소송 이거 뭐 물어야 되는 돈도 막 억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구나 모든 의사가 소송 걸릴 위험이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피부과 뭐 이런 뭐 피부 시술하는 그런 데서 막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습니까? 그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잣대를. 필수 의료라는 게 뭡니까? 죽을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생아, 뭐 소아암, 희귀암, 응급환자 사고 나서 피 철철 흘리면서 왔는데 그거를 그럼 가만 놔두면 무조건 죽는 건데 200% 죽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확률이 낮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현 사태가 지금 일단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무조건 이거 완전 그거야 급발진이야 자동차로 치면 노인이 페달 5인으로 사고 내면은 일단은 급발진으로 주장하고 보죠. 뭐 얻어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다가 이제 환자가 간 건데 고마워하기는 고사하고 일단 소송 걸어보는 거예요. 소송 걸어서 또 탄을 뺏겨 먹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되니까 너도 나도 일단 죽으면 무조건 다 고소하고 보는 거야. 소송 걸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법 리스크를 좀 합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억대 소송 구속되고 유죄 판결되고 그러니까 뭐 소아청소년과 이런 데는 지원율이 완전히 급감하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래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거 지금 이런 어마무시한 리스크에 걸리면 그 더 많은 돈 투여해야 되고 징역 깜빵 가고 의사 면허 취소되는 위험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래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돈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가 돈보다 어떤 장기간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거를 원하는 집단이에요. 돈보다도. 그래서 힘들고 돈 못 벌고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데 필수 의료를 좀 해주라. 이게 좀 말이 됐습니까?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또 이제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을 보니까 OECD 평균의 50에서 83% 최대 83%인데 그러니까 지금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지금 적죠 지금. 서비스 단가를 보면 OECD 평균의 25에서 33.2%.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정말 완전히 초호화 지금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지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K의료입니다. K의료.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심평원이 이제 진료비 원가를 분석했더니 진료 수가의 원가 보존율이 73.9%도 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적자를 다른 영역에서 메꿔야 되니 어디서 메꾸겠어요? 급여에서 못 메꾸니까 비급여, 보험 처리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CT라든지 MRI라든지 PET 이런 거 비보험에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필수 이거 뭐냐?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 낙수 효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너도 나도 돈 되는 과, 그러니까 비급여, 뭐 피부과 이런 걸 하려고 하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그러면은 전체적인 의사 수를 늘려놓으면 너도 나도 서울에서 피부과 하다 보면 거기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지방에 가가지고 필수 의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낙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단어를 정부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안 되죠. 왜? 이 말을 쓰는 즉시 급을 나누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방에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그냥 지방에서 의사라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아, 서울에서 경쟁하다 밀려가지고 와가지고 하네. 그런 의사한테 치료를 맡기고 싶겠어요? 내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그런 치료를 받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을 나누는 말을 또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낙수 효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떠나가지고 말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왜 말이 안 되냐? 보세요. 서울에서 피부과를 하다가 경쟁에서 밀렸으면 왜 밀렸는데 왜 지방에 가지고 필수 의료합니까? 아니 피부과 하다가 밀렸으면 지방에 가서 피부과 하겠죠. 지방에 가서라도 그나마 돈 되는 걸로 하지 왜 최악인 걸 왜 하겠냐고. 힘들고 돈 못 벌고 사업 리스크 있는 이런 거를 왜 굳이 지방 가서 하겠냐고. 이거 뭐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 꽁 대신 닭이라고. 꽁이 안 되면 닭이라도 돼야 되는 건데 꽁 대신 무슨 뭐 개미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예를 들어서 뭐 판사 검사를 도전했는데 실패했으면 적어도 변호사 이런 거 하겠죠. 판사 검사 실패했다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환경미화원 뭐 이런 거 지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비슷한 거를 하는 거죠. 자, 과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샤인머스켓 있지 않습니까? 한때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게 비싸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보급돼가지고 누구나 흔히 먹는 과일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똥냄새 난다고 하는 그 뭡니까? 두리안 그런 거 일부러 사 먹습니까? 아,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예일 뿐이니까. 아니 샤인머스켓이 흔해졌으면은 다른 맛있는 거 과일을 먹지 일부러 뭐 매니아틱한 그런 냄새나는 과일을 안 사 먹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낙수 효과를 하더라도 그 밑에 급으로 낙수가 되는 거지. 한참 최하급으로 왜 낙수 효과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단계별로 되는 거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입장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피부과 하다가 경쟁에서 밀리면 지방 가서 이 리스크 다 감수하고 돈도 안 되고 이 고강도의 노동 이거 사법 리스크 감수하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강제로 정착하게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거 어차피 다 의무기간 끝나면 다 서울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 및 농촌 의사 분포 비율이 OECD 평균이 1.6인데 우리나라 1.29입니다. 그럼 매우 준수한 편이에요. 부족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 지방 의료 낙후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제 의료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 이제 사적 보험도 이제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이제 줄어들기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값이면은 좋은 병원에 가지. 같은 값이면 서울에 가지. 뭐하러 지방에 가겠습니까? 또 유명한 의사 찾아가지. 그러니까 이 의료 보장성이라는 것도 이제 문재인 케어랍시고 그때 또 이게 또 더 강화가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이런 다 원인을 다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타이틀만 내걸어가지고. 자, 그리고 지방에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어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통이 발달했고 우리나라가 무슨 땅덩어리가 무슨 미국처럼 되게 넓습니까? 전국이 일일 생활권 아닙니까? KTX 타면 금방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이면 어디든 다 가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왜 전국 곳곳에 막 모든 병원이 다 배치가 잘 돼 있어야 되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굳이 그렇게 지방의 그래도 그걸 살리려고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으면 의료 전달 체계를 정부가 좀 짜임새 있게 했어야죠. 1차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같으면 2차 병원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3차 상급 병원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지. 시스템은 가만 놔두고 그냥 뭐 의사만 늘린다. 이게 무슨 단순 무식한 생각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 특성과 문화도 좀 알아야 돼요. 맛집과 명의를 찾는 문화. 맛집이 아무리 골목골목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어도 이제 소문나면 다 어떻게든 다 찾아서 가죠. 그렇듯이 지방 병원이 좋아야 이용을 하는 거지. 그거 자꾸 의사를 때려 박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좋아야 가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뭐 자꾸 국뽕사건 아리랑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리랑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죠. 신토불이 이게 아니라 아리랑은 우리만 좋은 거지 다른 해외에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먹히는 거는 우리 것이니까 먹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니까 먹히는 거예요. BTS가 먹히는 이유는 그게 통용되는 좋은 음악이었기 때문에 먹히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 것이니까 뭐 저력이 있다. 막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으면 어떻게 해도 가요. 근데 그걸 좋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냥 그냥 강제로 그냥 거기 있게 한다고 하면 갑니까 거기? 누가 가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저출산 지금 0.1도 안 되죠 아직까지도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미래 세대가 지금 노인을 다 부양해야 되는 식으로 이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고갈은 이미 확정이고
그런데도 대책 없이 미래 세대에 대한 생각 하나도 안 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아무런 효과 없는 짓을,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의사를 늘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민연금만 해도 돌겠는데. 건강보험료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들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폭증할 거란 말이에요. 한두 명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이 개혁이나 뭐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수지 않습니까? 보수의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부작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뭔가 발전하고 개혁을 하는 게 우리 보수의 어떤 가치지. 싸질러 놓고 일단 뭐 싸질러 놔야 뭐 그거에 맞게 인프라가 발전돼. 이거는 진짜 좌파식 무책임한 이런 거죠. 국민 세금을 무슨 뭐 실험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문가를 앉혀가지고 합당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그 추진할 때도 굉장히 어떤 급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용이 또 쓸데없는 또 말실수를 했죠. 자기가 2,000명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또 횡설수설 아무 말도 못했죠. 뭐 어쩌고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 방금 얘기했던 이런 택도 아닌 또 이런 얘기 또 실컷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 누굽니까? 박민수입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의세 발언, 의세 말 실수인지 의도인지, 의사들을 악마화해가지고 의사들이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데 막 전공의들 이제 막 더 이상의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그만 안 하겠다 다 사직하고 그만두는 그 와중에 의세 발언을 하는 바람에 더 지금 불을 붙였죠. 거기다가 심지어 그 증언을 하면 당장 가르칠 교수도 없고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시신 카데바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시신 카데바를 뭐 해외에서 수입하면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책임 1도 안 지는, 그 뒤에 수입했습니까? 그래서 1도 안 지는 그런 막말을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문과가 나라를 망친다. 이 실무 경험, 이 현장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냥 뇌피셜만 걸려, 짱돌만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문과가 나라를 망친 전형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조규영이나 박민수가 이게 다 악의 원흉이네, 이 사람들 때문이네. 물론 이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이 정권하에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책임을 져야 되죠. 통수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윤어게인 하더라도 이 의료는 용납할 수, 지금 이미 다 망가졌어요. K의료가. 왜냐하면 필수 의료과의 어떤 전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을 갈아서 박리담회로 유지되고 있던 그 시장을 완전히 다 박살내가지고 전공의가 다 떠나고 이제 아직도 한참 많이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악마 취급당하면서 내가 희생하는 걸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내가 그런 나쁜 놈, 돈에 눈이 먼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전문용어로 뭐라 얘기하냐면 빨간 약을 발랐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그런 무슨 바이탈뽕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도 다시 태어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완전히 회의적인 말을 한참 쏟아내고 나서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악마화를 시켜버리니. 의약분업대는 나름대로 타협이라도 됐지. 대화라도 했지.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 해결은 됐잖아요. 지금 이 사태 때는 완전 강경, 그냥 통보야, 통보. 끝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 이제 정부와 무슨 전공의 사이에 의협회장, 여기서도 정치질이 또 개입해갖고 이걸 또 누구 제대로 대변을 하니 마니, 여기서도 이제 이 안에서도 우리 정치처럼 엔추파도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시끌벅적하고, 이것도 굳이 따지고 들자면 또 사연은 많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그래. 이거는 둘째 치고 일단 정부가 발표한 거에 대한 명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명분이라도 있을 때 뭔가 어떤 발전적인 대화가 있고 토론이 있고 중재가 있고 조율이 있는 건데, 명분 자체가 개쓰레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명분이 굉장히 좋은데 뭐가 잘못되고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명분이 나쁜데 결과가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명분 자체가 나쁜데 어떻게 결과가 좋겠어요? 예? 명분이 의도가 꼬롬한데 실수로 뭐가 결과가 좋게 됐다. 뭐 그런 식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잘못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교육과 의료 같은 거는 굉장히 실수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얘기하면 또 한참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의료랑 비슷합니다. 정부가 개입해갖고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지역을 살리겠다거든요.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리겠다. 맹 비슷하죠. 의료도 어떤 배치를 늘려가지고 그 중에 80%를 지방에 배치해서 지방의 의료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너무 공상과학도 아니고 현실성 없는 어떤 명분이다 보니까는 그럼 대안이 없이 그냥 싸지르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과후도 오래 나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늘봄 학교니 뭐니 뭐 돌봄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완전히 졸속으로 준비 하나도 안 된 채로 하는 바람에 바로 없어졌죠. 그거 굉장히 욕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선생님들한테. 저도 내가 봤을 때도 아니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질러놔야 무슨 인프라 구축된다. 그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를 살 때도 할부로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BMW 1억짜리 차를 풀 할부 땡깁니까? 일반적으로. 할부로 하더라도 선납으로 얼마 이상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할부를 위해서라도 내고 일부를 할부로 땡기는 거지. 토탈 다 할부 땡기면 그래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듯이 정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를 할부를 땡겨갖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의료나 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준비 그냥 하나도 없어. 그럼 풀 할부 땡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알고 나서 보면 도저히 이거를 아무리 윤어게인이라 하더라도 아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다 완벽하지 못했구나 또 잘못한 건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을 막 까내리려나 비난하고 막 아 역시 막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어게인이지 않습니까? 공로와 또 과오를 판단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한 부분, 특히 이제 민주주의, 참정권, 부정선거 척결 이런 거를 주장했던 스스로를 희생해서 또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니까 지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지할 이유는 충분해요. 그 좌파는 뭐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뭐 개파 나라 팔아먹는 것만 하고 있는데 이거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이분을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포장해가지고 다 맞았던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맹목적인 지지 아닙니까? 이거를 좀 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했던 이제 의대 정원이 실패로 끝나고 그것도 대량 또 전공의의 사직과 그런 부작용을 낳으면서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의사들이 반대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고 막 파업을 하고 했었는데 막상 이재명 정권 들어서니까 조용해졌어요. 그거를 두고 사람들이 아니 뭐야? 뭐 이재명 정권은 뭐 잘해가지고 이제 말이 없어졌나? 뭐 해결이 됐나? 이렇게 이제 의아함을 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학을 뗀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스탠스에. 왜냐하면 이미 의학 분업 때 김대중 정부가 악마를 시킨 전례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파 정부가 기득권을 후려패지 않습니까? 그 기득권에는 그 뭐 기업가라든지 자본가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잖아요. 그걸 의사들이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됐죠. 그 보수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악마를 시켜버리니 그것도 뭐 대안도 없이 막 강경하게 막 타협 1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학을 떼버린 거예요. 그냥 안 하겠다가 된 겁니다. 타협이고 나발이고 이제 끝이다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고 나니 이재명 정권 그 다음에 무슨 정권이 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떠나고 없는데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서야 뭐 정권이 바뀌면 다시 뭐 대화를 해볼 의지가 있고 그래서 많은 어떤 대학 교수라든지 어떤 지식인들이 다 이제 좀 돌아오라 이제 제발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망가지면 되지 않지 않냐 하고 지금 뭐
모든 의사들이 나이 많아서 뭐 병에 걸리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면 자기 막 수술합니까? 그 의사들도 병에 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면은 다른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K의료,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면 자기 자신도 손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시스템을 지금까지 어떻게든 잘 유지되던 K의료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대안 없이 그렇게 막상 늘려놓으면 다 망가지잖아.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다 망가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이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3,558명 기본 이제 정원이었고 2027학년도부터 490명이 늘어서 3,548명. 그다음에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여기서 이제 123명을 또 더 늘려서 3,671명. 그리고 2030년부터 31년까지 이제 공공의대 100명, 지역의대 신설 100명 해가지고 총 200명을 또 더 늘려가지고 최종적으로 3,871명을 이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된 거고. 자, 2027년부터 기존 의대 증원 인원을 전부 다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서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것도 앞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그것도 얘기했지만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10년간 의무 복무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다 서울 가가지고 돈 되는 장사 해버리면 필수를 안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거에 대안이 있냐는 거지. 그럼 그것도 가서 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몰아가면서 또 그렇게 국민 세금 써가면서 또 해결할 거예요? 돈 뿌려가면서 해결할 건가? 아무런 대안 없이 이런 거를 짓거리를 당장에 이런 거를 한다는 게 그래서 뭡니까? 제일 핵심인 거 지방의 의사가 없는 가장 큰 지방의 의사도 없지만 필수 의료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 리스크. 정말 이걸 엄격하게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다가 환자가 간 거에 대해서는 이게 관용을 베풀어야죠, 당연히. 그런 걸 좀 엄격하게 정말 의사 잘못일 때만 얘기해야 되지. 아무 때나 다 그냥 의사 씌워가지고 그 뭐 신문 기사 보니까 보니까 무슨 뭐 환자한테 설명을 뭐 제대로 안 해줬다 뭐 이래. 그래가지고 뭐 의료 과실 뭐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설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살리기 바쁜 그 긴박한 시간에 골든타임에 무슨 설명을 얼마나 하고 앉아 있어야 돼? 설명하면 알아듣습니까 그거를? 아니 무슨 치과 아말감 정도나 아는 거지 뭐 레진 이 정도나 아는 거지. 그거 뭐 수술하는 거 알아요 그거? 메디컬 드라마 박사야 뭐야?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지금 환자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거 설명 안 해줬다고 또 징역 구속 때리고 말도 안 되는. 그래 지금 뭐 소아 청소년과에 무슨 뭐 암이라든지 그런 치료할 수 있는 명의가 지금 몇 명 없는데 계속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에 구속되고 지금 징역을 때리니까 이게 좀 대를 이어서 좀 연계가 되겠어요? 후계자를 계속 키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미 다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사를 보면. 계속 올라옵니다.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수가라든지,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 고생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는 이 안정성, 제가 얘기했잖아, 의사들이. 돈보다 안정성이라고. 안정성을 좀 확보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이때까지 희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안 되는 채로 무슨 무조건 낙수 효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어거지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런 거 하면 또 이제 좌파들, 안 봐도 눈에 훤한 게, 공공의대 신설 없는 지역에 의대 새로 만들면 거기다 누구 꽂겠습니까? 지금 좌파들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누구를 거기 앉히겠어요? 이거 완전 그거야. 좌파, 지지 세력의 자녀. 누구 생각납니까? 조땡. 에? 이런 학력 비리 이런 저지르고 이런 애들을 여기다 집어 꽂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녹봉을 내리는 거지. 에? 자, 이제 너의 자녀에게도 내가 상을 주노라. 이거밖에 더 됩니까? 실력 없는 의사들 다 이거 꽂을 거 아니에요. 의사랍시고. 안 봐도 뻔한 이런 짓을 또, 이 지역 의사가 부족한 걸 살리겠다는 명분하에 여기서 또 정치질, 나라 파는 정치질을 또 여기다 개입해가지고. 그럴싸한 명분하에 또 얼마나 헤쳐먹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뭡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의대 증원 정책이 이 결이 우리 보수의 가치랑 맞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이런 좌파 포퓰리즘적인 행보 아닙니까? 그 결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수에서 하는 정책이나 어떤 행보가 좌파의 행보랑 같거나 비슷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의사의 어떤 보수층의 어떤 그런 걸 다 정치적으로도 세력을 잃었죠. 떠났으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참정권 회복을 위한 어떤 그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그런 노력을 보고 의사들이 그래도 뭐 그래 뭐 저 정도로 스스로 희생하신 거면 뭐 용서한다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자기 직업의 어떤 시장을 이렇게 다 망가뜨린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그다음부터 실수를 안 하고 이 객관적인 눈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하더라도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부작용이 이렇게 있었다. 우리는 이거를 교훈 삼아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이 거의 대부분 늙어서 이제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뭐 집에서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세상 떠납니까? 보통은 병원에서 가요. 의사의 어떤 보호 케어 아래 이제 가는 거죠. 연명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병원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사한테 막 로비를 하고 막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의사에 대한 직업적인 그런 것에 대한 좀 뭐랄까 존중이 있어요. 존중. 예? 존경까지 리스펙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거에 대한 존중. 예? 제가 거기서 눈을 감을 거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나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사고 나서 객사하는 거 아니고서야 정상적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보통 이제 병원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의사들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케어하는 건데 그런 거를 갖다가 그 고생을 해서 된 의사들한테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면서 의사들을 막 악마화하고 의사들이 지금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걱정해서 하는 말을 갖다가 너네들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내용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막 나쁜 의사도 있겠죠. 나쁜 맘 먹은 의사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화할 필요도 없는 게 또라이는요. 어느 분야에나 다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의사가 훨씬 더 많죠. 그런 의사들한테는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망가진 이 K 의료를 과연 또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꼬라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하나같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각자 도생이라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 뭐돈 많이 줘가지고 어떻게 뭐 해결될 수 돈으로 때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서민들 이때까지 누려왔던 K 의료를 누려왔던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제 좋은 치료받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힘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거의 희박하죠. 체감이 왜 안 되시는지 아십니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이 당장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뭐 크게 탈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여라도 어떤 뭐 이렇게 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미 그때는 이 깨진 시장이 영향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갑자기 훅훅 이렇게 오듯이 이제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이제 망가진 거죠. 이 부분을 알고 적어도 알고 있어야 뭐 나중에 뭐 고칠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런 사실을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멸공입니다.